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손이, 그죠? 제 손이 뭐, 무슨, 뭐랄까, 조막손이라 그럽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데, 그게 기계가 고장이 잘 나네요. 참. 제가 이거 에어클래스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이제 듀얼 모니터로 하나 더 장만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을 송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채팅하는 거 올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 모니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틀고 등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듀얼 모니터를 제어용으로 쓰고 있는데, 세상에 지난 주말에 이거 듀얼 모니터가 망가져 버렸어요. 세상에 모니터가 망가진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멀쩡한 모니터인데 갑자기 푹 나가더니 안마 부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요일이니까 AS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말을 끙끙거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겨우겨우 연락이 돼가지고 AS를 맡겼는데, 요새 뭐 모니터는 예를 들어서 뭐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수리기사가 출장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또 그런 것도 아니어서, 모니터 아니어서 그걸 갖다가 그쪽에다가 맡기고 또 그걸 찾아오고 택배로 맡기고 뭐 이런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시작이 다소간, 여러분들 시작할 때 화면이 약간 이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저는 이제 따로 컴퓨터 따로 하나 더, 뭡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또 구해가지고, 그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채팅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채팅하는 거 다 읽고 있습니다. 뭐, 유동호님, 그죠? 홍프로님, 그 다음에 점철원님, 노동섭님, 다 보입니다. 야호님, 기분좋게님, 이인숙님, 임준수님 다 보입니다. 그죠? 보이니까, 뭐든지 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언제라도 실시간으로 알려주시면은 바로바로 보면서 말씀드리겠다 하는 이야기는 맨날 똑같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뭐라 그랬죠?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 그죠?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라는 게 뭐냐? 나중에 우리 지수의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이건 책에도 없는 이야기지만, 주가가 구름 밑 안에 들어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구름 근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기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준선에서 아슬하게 지지받고, 혹은 구름에서 하단에서 대롱대롱 달려있다가 아슬아슬하게 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보다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줬어놨네. 그죠? 맞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오로지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를 이때까지 여러 가지 차트를 보고, 하다 보니, 그냥 쉽게 말해서 뭡니까? 통밥이 쌓인 건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4번 파동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 안에 들어갔다가 구름의 저항을 받고, 그죠? 이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 구름 하단에 다랑다랑 매달려 있는, 그리고 기준선에서 대롱대롱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후행스팬으로 캔들이 다랑다랑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상태인데, 과거 경험상으로 봐서 이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돌아서기보다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여기다가 플러스, 조금 더 커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아직까지 그래도 기준선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름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는 말하기는 어려우나, 아무래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어제 제가 써두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이걸 4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ABC 이렇게 가는 4번이기보다는 익스펜딩으로 되든지 또는 뭡니까? 플랫으로 되든지 간에. 그죠? 이게 A가 A고 얘가 B이고 이렇게 C가 되면서 이게 되기보다는 4번 파동에 이게 여기군요. 이게 그림 잘못 그렸다. 그래서 이게 1, 2, 3, 4, 5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죠? 여기가 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1, 2, 3 여기 지금 4번 파동이 A, B, C가 되면서 플랫이 되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삼각형으로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5번으로 쳐바뀌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목에도 그렇고 구름장을 못 넘기고 아래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우리 이야기했듯이 2591을 하회하는 쪽으로 시장이 2591을 하회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는 게 결코 뭐 기분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기분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더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곧버스 사라, 그죠? 내지는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곧버스 산다는 것은 설령 주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곧버스를 사버릇하면은, 인버스를 사버릇하면은 제대로 된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주식을 절대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곧버스의 맛을 들이면은 만사 떨어지는 것을 보여요.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은 과도한 것 같고,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비싼 것 같고, 이런 정도의 가격 수준이라 그러면은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계속 팔고 싶고, 쇼 치고 싶고, 매도 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설령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쩌라고요? 그냥 심플하게 주식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주가가 떨어진다고 대당해서 거기에 해당 수익을 더 내거라고 인버스를 사는 일은 바보 같은 짓이다. 혹은 주가가 떨어진데 베팅해서 그 정말로 수익을 내고 싶으면 인버스, 곧버스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차라리 선물 옵션이라 선물 옵션. 옵션은 좀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혹시 저한테 옵션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옵션은 우리나라에서 옵션을 옵션 매수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옵션 매수하지 말아요. 옵션 매수는 그야말로 물건값, 엉터리 같은 물건값 비싸게 사는 거에 불과합니다. 10만원짜리 물건을 50만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꼭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선물 그래, 선물을 그러시면 사고 팔고 올라간 세가면 롱 가고 쇼 가고 자유자재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겠으나 주식을 하면서 인버스를 하는 것은 하지 마시라. 뭐 그런 이야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는 점점 불길한 예감 뭡니까? 여기가 이렇게 4번이 되고, 그죠? 4번이 되고,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제가 대라고 써놨습니다만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디 갔지? 다르냐 상승. 그죠? 상승. 환율 상승.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상승. 달러 인덱스 보세요. 100 넘었어요. 그죠? 달러 인덱스 100 넘었어요. 100 넘었습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 100 넘었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8원 이상 올라갔고요. 그죠? 그러나 금리, 미국의 10년물 금리 0.06%, 소위 6bp 이상 급등세. 그죠? 급등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뭡니까? KTB 선물, 채권, 그죠? KTB 선물이나 그 10년물, 롱 KTB, 10년물 선물, 다 하락세. 그죠? KTB 선물이 다 하락세죠. 그죠? 그러니까 금리 선물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야? 채권 선물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는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뭐 이런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디플레이까지 합쳐가지고, 소위 뭡니까? 디플레이션. 그죠? 경기 침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합친 디플레이션 우려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둡게, 무겁게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고, 차트를 보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현재 4번 파동이니까, 그죠? 4번 파동이니까 어차피
한 번은 더 파동이 있어야, 그죠? 한 번은 더 내려가는 파동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뭐, 시가총액 상종분들 다 떨어졌는데, 삼성전자가 어찌한 일로, 그죠? 삼성전자가 어찌된 일로, 오늘은 100원 올랐습니다만, 뭐, 삼성전자 100원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나머지는 다 하락세였는데, LG엔솔 또 떨어졌고, 하이닉스, 바이오, 네이버, 카카오, SDI, 뭐 다 떨어졌는데, 현대차, 기아차, 조금씩 힘을 내는 그런 양상이기도 하죠.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까 지수에 관한 이야기 다 딘적에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코스피 지수, 그죠? 이제 보다시피 구름 하단에 다간다간 달려있다가 점점 더 크게 볼까요? 그러면 구름 하단에 달려있다가 점점 아래쪽으로 이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니까, 내일 만약에 더 밀린다면, 오늘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뭡니까? 오늘의 기준선이 2687이니까. 맞습니까? 오늘의 기준선이 2687이니까, 오늘 기준선이 2687이고, 오늘의 종가가 2693이니까, 간당간당하죠, 그죠?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밀리면은, 얘가 이미 구름은 밑으로 내려왔죠. 구름 하단은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마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뭡니까? 올셀밖에 없습니다. 지수와 관련된 종목은 몽땅 다 매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수는 아무래도 이게 4번 파동 이후에 5번 파동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이거로 봐서도 그렇고요. 그죠? 코스닥 지수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피는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좀 구름 안에 있으니까 좀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오늘은 뭐 낫기는 개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컸고요. 구름 안으로 들어가 보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이야기하면서 나스닥 지수 이야기했죠. 그죠? 나스닥 지수 며칠 동안 구름 위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마저도 괜찮았는데,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는 상황이 나빠졌다. 그죠?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한 모습으로 이어질 확률이 좀 더 있지 않겠냐. 아직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나스닥에서 하락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구름 아래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상황은 좀 악화됐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구름 아래에서 헤매고 있죠. 이런 모습이 코스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구름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다행이라 그런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구름 밑으로는 아직까지 안 내려갔고, 우행서편도 캔들 위에 있고,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좀 구름 밖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혹시나 구름 밖으로 안 나가고 기준선 무너뜨리고,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째 됩니까? 뭐 당장 다 팔아야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싸다 그래서 주식 물량을 늘려가기는 아무래도 위험이 좀 높다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로 가기에는 위험하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하던 종목들, 차라리 지수와 큰 상관이 없는 개별주 중심의 전략이 결국은 아직까지는 안전한 전략이지 않겠냐라고 조심조심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달러 등 원화 환율 다시 보다시피 기준선으로 뿅 올랐고요.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다시피 100 넘었고요. 그죠? 100을 넘었어요. 100 수준을 넘어섰고요. 그죠? 100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 수준을 기록했던 게 언제쯤이냐니까 여기죠, 여기. 그죠? 2020년입니다. 2년 만에. 그죠? 한 1년 반 만에 드디어 이때 수준으로까지 왔고요. 그죠? 그 전까지는 하락세였다가 올라가 있고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102.9에 갈 때가 2020년 3월 20일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1450까지 갈 때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작년 3월 달에 여기 아니에요.
3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갔을 때, 1450도 아니군요. 1439까지 갔을 때, 그 당시에 달러 인덱스가 102까지 갔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그때가 왔던 코로나는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코스피 지수가 1430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만, 1439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만, 지수가 100을 넘어갔으니까, 여전히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지수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로 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버틸 만한데, 이게 과연 추세로 봐서는 여전히 상승세이니, 이거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그죠?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자, 해외 시장에서 달러 금리 계속적인 상승세죠, 그죠? 달러 금리 이래 상승세인데, 달러 금리가 이렇게 상승세인데, 달러 인덱스가 그러니까 비슷할 리가 없죠, 그죠? 달러 인덱스 상승세, 거기에다가 전쟁 이슈도 살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금리의 상승과 전쟁 이슈가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리고, 이것이 달러 대 원화 환율을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뭡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도 이탈했고, 그죠? 그러면서 그 전에 구름도 동시에 이탈했고, 그렇죠, 이날. 그러니까 구름도 이탈하고 기준선도 이탈했으니까 우리의 전략은 뭐 할 수 없죠. 안타깝지만 요게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했습니다만은, 이날이라도 늦더라도 올셀 하는 게 전략이었고요. 실제로 더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 그럴지 모르고,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간당간당 하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 아닙니다만은, 나스닥이 이렇다면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나 코스피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겠다 하는 말도 됩니다. 역시 나스닥 지수는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구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이고, 가능성으로는 이렇게 기준선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쪽에 우울한 전망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지수 뭐 아다시피 상하이가 지금 현재 락다운을 시켜가지고 사람들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그죠? 꼼짝 못하고 있고 뭐 그야말로 집 밖에도 못 나오고 있잖아요. 아파트 앞에다가 공안이 문을 잠그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 판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니까 상하이 지수가 좋을 리가 없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물류 대란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GDP 성장 감소라든지 등등의 불안감이 도래하면서 결국은 상하이 지수는 추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또는 뭐 항상 말씀드리면 나는 그거 잘 모르겠고, 그냥 기준선 밑에 있고 후행수변 밑에 있으니까, 이 애시당초 우리가 뭐였습니까? X였죠. 쳐다보지도 마라. 그죠? 쳐다보지도 마라.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서 계속 들어막히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WTI네. 원유네, 원유죠. 원유는 제가 설명 바 있죠, 그죠? 여기 책에 없는,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 네? 교과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행스팬이 이렇게 45도 각도로 만나면, 그러니까 90도 각도로 만나면 타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캔들을 뚫고 후행스팬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죠? 교과서 없는 이야기니까, 책에는 없으니까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러나 경험상으로 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설명했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뭡니까? 얘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구름은 구름대로 이탈하고, 이미 기준선 무너뜨렸고, 구름 이탈했고, 후행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따라서 지금 WTI 추세는 뭐야? 하락으로 봐야 된다. 그죠? 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싶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도 보다시피, 금은 그래도 아직은 좀 버티네요. 그래서 아직은 약간 버티네요. 아직은 버팁니다만은 이게 어디 설명했듯이 이렇게 가지 않는 한, 금가 이렇게 가지 않는 한 옆으로 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가거나 어떤 경우더라도 이게 1, 2, 3, 4의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면 1번을 제외하고는 2번 경우가 되든 3번 경우가 되든 4번 경우가 되든 어떤 경우든 간에 후행 스팬이 캔들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전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후행 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면 주가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금도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은 WTI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지금은 어쩌라고요? 매수는 택도 없고, 금을 매수한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아직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주장했듯이 이런 데서, 기준선 아래쪽에서 일단 타진 매도, 그죠? 타진 매도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일 수밖에 없겠죠. 혹시 만약에 우리가 금을 가지고 있다면, 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타진 매도해 놓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지금 팔기에는 아직 애매한 상태니까 타진 매도 정도를 해놓고 절반 정도 발만 얹어놓고 구름만 밑으로 내가면 수틀리면 다 판다.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저런 그대로죠. 여기서 매도한 이후로 우리가 CCI에서 매도한 이후로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봐서는 여전히 매도. 언제 사나요? CCI가 사라 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100선이니까 마이너스 100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CCI가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은 매도한 상태, 여기서 매도한 포지션을 그대로 제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오르고 내리고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대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시장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라고요? 4번 파동이다. 그죠? 이게 다시 한번 일봉으로 봐서, 그죠? 일봉으로 봐서 4번 파동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재 일봉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크기의 흐름으로 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고, 그죠? 그래서 큰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파동이고, 그 다음에 다시 A, B,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될 텐데, 그죠? A, B, C가 될 텐데, 이 C 파동을 다시 하나, 둘, 셋 나누니까, 얘가 1번 파동, 2번 파동, 얘가 3번 파동, 여기가 4번 파동쯤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면 C 파동이니까 한 번 더 떨어지면 5번 파동이 있을 텐데, 그래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혹은 우리의 파동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사실은 이걸 1로 보고 여기를 2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제대로 1, 2, 3, 3의 1, 3의 2, 3의 3은 되는데 얘가 3의 4라고 볼 수 있으니 3의 4.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거로 예상되는 것이 3의 5가 되면서 여기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4가 한번 있더라도 다시 한번 떨어져야만이 뭡니까? 5가 있을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다. 이 2591을 2591을 1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으로 본다면 지금이 4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져서 2591 밑으로 내려가면은 5로서 이것이 바닥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고요. 낙관적인 시나리오고, 좀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는 맞는데 2591이 있는
예? 이런 것이 뭡니까? 3이 아니고, 그 전에 3의 1, 3의 1, 3의 2, 3의 3.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여기가 우리 지금 여기 3의 4번 파동이 되고, 그냥 4가 아니고, 그래서 더 떨어질 때 앞으로 예상되는 이 떨어지는 파동이 뭡니까? 3의 5가 되면서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반등하면은 4고 또 5가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금 앞으로 떨어지면은 그것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떨어지더라도 이게 바닥이 아니고,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여기가 뭡니까? 제가 동그라미 그려놓은 거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저기. 그죠?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반등한 다음에 한 번 더 처박혀서, 여기에 한 번 더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하락세가 있어야 비로소 바닥을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4번 파동이기도 하고, 그게 3의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4일 수도 있으나, 어떻게 하냐, 4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4번 파동이 화끈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비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냐. 그죠?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다 좋은데 알겠는데, 코로나가 어떻고, 다 알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그냥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더라도, 톡은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어제 이야기했던 부채도사의 이야기대로, 부채도사의 방법대로, 구름 위에 있니, 구름 아래에 있니, 구름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구름 위에 있니, 구름 아래에 있니, 구름 아래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린다. 이거죠, 그죠? 구름 위에 있는데 오른다. 구름 내리 있다. 하락세다. 근데 현재로 봐서는 구름을 넘어가지 못하고 점점 구름 밑으로 헤매는 상태니까 확률로 봐서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야간 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심할 때밖에 아니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는 희망적으로 그나마 우리의 예상대로 희망적으로 봐서 2591을 떨어뜨리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디 붙은가요? 여기가 1인가요? 여기가 1이군요. 여기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고 그래서 5가 돼서 끝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3에 5가 되고 더 한 번 더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라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한 번 더 떨어진다면 이 또 장관 세월을 이 얼마나 떨어지는 시간은 또 있어야 됩니다만은 또 얼마나 장관 세월을 또 하락세에서 보낼 거냐 하는 답답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장은 분위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가 모니터를 다 여러분들 하는 말을 제가 보고 있는데 별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죠? 자, 현재까지 뭡니까? 저도 모니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제가 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화면도 잘 나오고 있고, 뭐,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면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여기 채팅창에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 노래 듣고 잠시 숨 돌리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도록 하죠. 스위트 릴리프라는 보이시죠? 스위트 릴리프. 그러니까 이거라도 음악이라도 약간의 위안을 삼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약간 스위트 릴리프를 느끼시면서 잠시 쉬겠습니다.